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도 정작 이룬 건 하나도 없을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으로 부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갈까요? 안녕하세요. 리치 오디세이는 성공과 부를 기회가 아닌 선택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의 방향은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여정을 바꾸고 싶다면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리치 오디세이에서 확신을 가진 한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삶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루하루를 설계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는 5년, 10년 후 상상도 못할 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시간을 지배하느냐, 끌려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치 오디세이에서는 워렌 버핏, 제프 베조스, 토니 로빈스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시간을 다루는지를 그들의 실제 사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진짜 부를 얻는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노다. 그는 하루 일과 대부분을 혼자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냅니다. 전화, 이메일, 회의 대부분을 거절하고 오직 장기적 가치가 있는 결정에만 시간을 씁니다. 이건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철학 그 자체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매일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가 곧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제프 베조스 역시 하루를 아주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는 아침 시간엔 절대 회의를 잡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고품질 의사 결정을 위해 비워두죠. 그는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오전에 해야 한다. 오후에는 판단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는 하루 3개 이상의 중요한 결정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보다 질, 속도보다 방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 보이시죠? 그들은 시간 앞에 수동적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하루를,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5년 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지점에 서 있게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그날 하루가 자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과 하루를 자신이 이끄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부와 성취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토니 로빈스는 자신만의 하루 설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딱 10분 동안 프라이밍이라는 루틴을 시행합니다. 명상, 감사, 시각화. 이 3가지를 결합해 뇌를 스스로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신은 아침을 다르게 시작해야 한다. 의식적인 하루의 시작. 그게 곧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하루를 무심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의 감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건 시간에 대한 철학입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무엇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스스로 설계한다는 것. 이걸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시간 블로킹입니다. 시간 블로킹이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할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1시는 오로지 콘텐츠 기획만, 오후 2시부터 4시는 독서와 학습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론 머스크도 이 기법을 씁니다. 그는 하루를 5분 단위로 블록화해
업무의 밀도와 집중도를 극대화한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는 보통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낸 것일까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흘려버린 15분, 의미 없는 회의로 지나간 1시간, 무의식적인 웹서핑과 유튜브 자동 재생. 이런 시간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을까요? 부자들은 그런 숨은 시간들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재설계합니다. 그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한 달 후, 1년 후 무서운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자산의 크기보다도 시간을 다루는 관점에서 먼저 갈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나 욕망, 자극에 따라 무심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좀 쉬었다가 하지 뭐. 시간 되면 할게. 나중에 생각해보지. 하지만 그 좀 있다가가 쌓이면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부자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보상보다 5년 뒤에 자신에게 가치 있는 선택을 합니다. 토니 로빈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선택들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꾼다. 즉, 하루하루의 시간 선택이 당신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스마트폰 알림 확인이라면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타인의 요구에 뺏긴 겁니다. 이메일, 메시지, 뉴스, SNS 모두 누군가의 일정이고 누군가의 시선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시작도 전에 남의 흐름에 휘말려 버리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쁩니다. 끊임없이 뭔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룬 게 없어요. 바로 그게 바쁜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운명이 됩니다. 이제는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높은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시간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디지털 과부하입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알림, 메시지, 이메일, 광고, 유튜브 자동 재생, 그리고 끊임없이 푸시되는 뉴스들. 이런 디지털 자극들이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무엇보다 주의력을 잠식합니다. 칼 뉴포트는 그의 책 디보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력은 곧 부의 자산이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깊이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깊이 있는 일이 시장에서 진짜 가치를 창출한다. 그는 이를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디지털 기기를 버리라는 게 아니다. 내 시간을 빼앗는 도구를 의식적으로 제한하라. 예를 들어 부자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대부분 꺼두거나 오직 한두 개 앱만 예외로 설정한다. 이메일은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한다. SNS 앱은 아예 삭제하거나 데스크탑에서만 접속하도록 제한한다. 하루 최소 2시간 이상은 오롯이 방해받지 않는 깊은 집중 구간을 확보한다. 이걸 디지털 차단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기기를 멀리한다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대신해서 집중해야 할 일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집중 시간을 1년 동안 500시간만 확보해도 그 사람은 평균적인 직장인의 3배 이상 생산성을 갖게 됩니다. 집중은 불을 만드는 엔진입니다. 주의력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무심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주의력을 다시 통제해 보세요. 그게 곧 당신의 시간, 그리고 삶 전체를 다시 되찾는 길입니다. 부자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또 하나의 시간 사용처,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의 80% 이상을 독서에 투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식은 복리처럼 쌓인다. 하루에 조금씩 배운 것들이 쌓여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 말,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책벌레였고 투자의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지식 축적을 바탕으로 해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자기계발 책을 만나고 나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성장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비로소 시작된다. 이처럼 자기계발은 당장 티가 나는 활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에 책 한 장 읽는다고 갑자기 통장이 불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자들은 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실제로는 가장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나폴레온 힐은 싱크 앤드 그로 리치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기적 결과에 집착하고 장기적 잠재력은 무시한다. 부는 잠재력을 키운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부자들은 오늘의 자기 개발이 5년 후, 10년 후 자산으로 전환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하루라도 배우지 않는 날을 불안해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매일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쓰고 계신가요? 그게 단 1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떼는 시간. 그 시간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지만 언젠가 복리처럼 돌아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못지않게 부자들이 시간을 전략적으로 쓰는 또 하나의 영역. 바로 네트워크,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그들은 단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빌 게이츠와 폴 앨런, 앨런 머스크와 그의 공동 창업자들, 세상을 바꾼 이들은 모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동반자, 멘토, 파트너와 함께였고 그 관계는 그들의 성공을 배가시켰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나를 이해해주고 끌어준 한 사람을 만났을 때였다. 그녀는 멘토링의 가치를 시간과 돈을 넘는 최고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그들과 연결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미나에 나갑니다. 모임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며 교류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장기 성장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사업하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식의 깊이, 시야의 확장, 행동의 속도, 이 모든 게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네트워크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도 복리처럼 쌓아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가치를 나누고 시간을 들여야 언젠가 연결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과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죠. 자신의 성장을 가장 강하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내 일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목표를 절대 막연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원칙입니다. 스퍼시픽, 메저러블, 어치버블, 리얼리스틱, 타임 바운드. 다시 말해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현실적 수준에서 명확한 기한을 가진 형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추상적이죠. 하지만
내년 12월까지 월 수입 500만 원 이상의 온라인 수익원을 구축한다. 이건 스마트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하루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한 목표를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창에 남기신 여러분 이미 첫 발을 떼신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워렌 버핏도 목표 설정에 있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목표를 세운 뒤 그 목표와 관련 없는 일은 모두 리스트에서 지워라. 그것들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진짜 적이다. 부자들은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바빠 보여도 낭비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부자들은 하루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단순히 철학이나 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도 체계적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도구부터 볼게요. 구글 캘린더 일정 관리, 반복 작업 예약, 투두리스트, 할 일 체크와 우선순위 지정, 노션, 프로젝트 관리, 자기 개발 노트, 메모 통합, 트렐로, 팀 작업과 아이디어 시각화, 토글, 레스큐 타임, 집중 시간 측정과 분석. 이런 도구들을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고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1시는 집중 업무, 오후 1시부터 2시는 네트워킹 미팅, 저녁 7시부터 8시는 독서, 리플렉션. 이렇게 각 시간 블록을 정해진 테마로 구획합니다. 그리고 그 구획은 구글 캘린더와 노션에 연결되어 자동으로 반복되도록 설계하죠. 여기에 더해 종이 플래너나 포스트잇도 병행합니다. 머릿속에서 꺼내 적는 아날로그 감각은 집중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 도구가 당신의 시간을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만들어주는가? 많은 사람들이 앱을 바꿔가며 시간 관리를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도구는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비우기 위한 겁니다. 목표에 맞게 시간을 설계하고 의도적인 하루를 만들고 방해 요소를 줄이며 반복 가능한 루틴을 만든다면 그게 구글 캘린더든 포스트잇이든 노션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시간을 시스템화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시간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결코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침은 운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는 핵심 창구입니다. 워렌 버핏은 아침 일과 중 절대 방해받지 않는 집중 블록을 확보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고 오늘 하루의 방향을 명확히 상상한다고 말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아침 시간에 하루의 우선순위를 종이에 적고 그것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어떤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아침을 다루는 방식이 곧 하루를 지배하는 방식이고 하루를 지배하는 방식이 곧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하루의 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리뷰하고 내일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를 적어둡니다. 이런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자기 설계 시스템입니다. 마치 회사를 운영하듯 자신의 하루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무엇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도 한번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치 오디세이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바꾸는 더 깊은 인사이트와 동기부여를 꾸준히 전해드릴 겁니다. 불을 향한 여정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새로운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시간을 응원합니다. 리치 오디세이였습니다.